감사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확인을 해보시죠.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울림이 있어서 그중에 한마디를 뽑아왔는데요. 쇼트트랙 1000m 경기 좌절 이후 1500m 금메달을 딴 황대현 선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금메달을 거머쥐기 전에 가졌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보시죠. 사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데 밥도 잘 먹고 더 잘 자야지 앞으로 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 지금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투자에 임하는 자세에서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 보겠습니다. 장 초반 나스닥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초반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플러스권을 나스닥 지수는 시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근에서 크게 흔들렸죠.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하락 추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장 막판에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보합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요즘 전체적으로 거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슈에도 크게 올라가고 아주 작은 이슈에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전달된 악재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려해서인지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키예프가 국경지대에 딱 인접해 있어서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 바로 점령을 당할 수 있어서 대피시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사관을 우크라이나 서쪽 끝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인데 다음 보시죠. 간밤 우크라이나와 독일 정상이 만나서 현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공동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전쟁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숄츠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 이슈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굳이 이 독일 총리가요, 키예프까지 가서 나토 가입이 현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과 맞물린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문제는 따로 떼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을 모양인지 유럽 국가, 특히 이제 영국 등의 입장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토의 동진이 그동안 거세긴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1990년과 2019년 이 나토 회원국의 변화인데요. 빨간색이 나토 회원국입니다. 확실히 지금 러시아 문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마저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군사 안보적으로도 러시아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드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사드 도입으로 중국이 불편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현재 러시아가 이 집 앞에 무기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토 가입 이슈를 계속 접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따로 떼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주요 성장주들이 살짝 반등을 줬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관련주도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플도 소폭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등등의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종목별 흐름 보시면 하락이 우세한 모습이었고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는 1대4 정도의 비율, 이 점은 아쉬웠습니다. 자, 이 밖에 눈에 띄었던 바이오 섹터의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ETF죠. IBB가 한 2% 가까이 밀렸는데요. 백신주들이 바이오주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백신주가 크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죠. 미국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지역도 미국에서 속속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방역 체계를 느슨하게 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이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백신의 매출 예상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을 자극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리조트 업종이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음 보실까요? 최근 미 증시에서 시장이 흔들려도 이들 종목들은 굳건하게 편안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기차 섹터도 유독 강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을 샀다는 소식을 힘입어서 이 주가의 종목은 6.5%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테슬라도 모처럼 만에 2%에 가까운 플러스권을 연출했죠. 중국 판매가 좋았습니다. 그 전년보다 1월 판매가 287% 늘었다는 소식, 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좀 밤 사이에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금 크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여행 경보상 최고 단계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강세를 연출했었던 리오프닝 안에서 실적이 찍힐 만한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로 인해서 다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